네, 계속해서 블록체인 기술 및 정책 세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 블록체인 법제도 및 정책 현안에 대해 단국대학교 정진명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정진명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이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블록체인의 법 정책과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블록체인이 오늘날 커다란 화두로 대두되고 있지만 사실 법 정책으로 어떻게 이게 가야 될지는 아직 각국이 고민 중인 것이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입법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그 방향은 사실 많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새로운 내용을 많이 담는다는 것보다도 결국 여러분이 여기 관심 있는 것들은 블록체인인데 그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이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그 법률이 조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 올라온 법률안을 가지고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이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산업적으로 예컨대 블록체인 1.0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블록체인 2.0은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3.0은 탈정부 기구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 다방면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블록체인을 법률로 담는다, 또 정책을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논점이 되는 부분들은 첫 번째, 정책은 무엇에 기초해야 될 것인가, 법률에 기초해야 될 거죠. 그럼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죠. 그럼 결국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법에서 잘 담아서 사회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제 법이 뒷받침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오늘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이거는 이제 2020년 9월 20일 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한 안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물론 이전에 블록체인이 뭔가 하는 개념에 관한 법률안은 있었습니다만 그건 종합적인 법률안이 아니고 블록체인 자체를 법률에 담기 위한 하나의 개념적인 논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20년 12월에 박의정 통부에서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 4월에는 아마 정의용 의원이 다시 같은 이름의 법률안을 좀 준비해서 제출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제가 다른 법률들 다 갖다가 여러분한테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건 좋지만 현재 공개된 법률안으로서는 이 안이고요. 이 안은 좀 다른 지금 말씀드렸던 안들보다는 조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 자체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안을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떤 정책이 입법에 더 들어가야 될 건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규제 거버넌스 일환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을 이제 제안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핵심적인 요소는 블록체인은 두 가지 부분인데요. 하나는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발전긴 기술을 통해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과 그다음에 산업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 육성법이자 산업진흥법의 성격을 갖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방향을 잡았는가? 블록체인은 현재 성장 중에 있는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규제의 칼을 먼저 대면은 블록체인이 활성화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 초기 단계의 섣부른 규제를 갖다가 피하고 균형 있는 어떤 산업 발전 및 산업 정착을 위한 이러한 지원 법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블록체인 법은 당분간 이와 같은 형태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법에서는 일단 목차로서 이제 블록체인 발전 기반 조성 및 산업 활성화 이런 형태로 담고 있는데요. 사실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블록체인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많은
그 주제도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이 뭔가요? 근데 사실 블록체인 뭔가라고를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것이 어떤 법률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엄격한 의미의 그 정의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법률안 그리고 과기정통부 안 그리고 정의용의원 안을 다 제가 법률검토위원회에서 다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항상 논란이 되는 마지막 문제는 처음이자 끝에 이 문제가 바로 블록체인이 무언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한 말씀 드려보면요. 잠깐요. 블록체인은 이제 이 안에서는 블록체인 자체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개념을 나누는데 예컨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하여 누구도 정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정보의 변경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자, 여러분 이게 이 조문을 보고서 여러분 뭔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쓰는 그 용어는 이 법률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이걸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가야 될 탄일중앙화, 예컨대 불변성, 투명성, 가용성 이런 요소들이 다 함축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안에서 논의되는 과정 중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블록체인의 정의 개념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러한 법률안이 이제 성안된다면 여러분이 그 산업이라든가 기술에서도 이 개념 안에서 이제 그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이렇게 블록체인이 정해지면은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산업 그리고 이 블록체인 산업을 하는 자인 블록체인 사업자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법률이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금 균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블록체인 만들어진다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이제 기본 원칙을 정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 개발 촉진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은 블록체인 산업 기반 조성 및 블록체인과 관련된 혁신적인 연구 창업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 그 블록체인의 그 법을 만들 때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좀 검토해볼 부분들은 각국이 지금 이 블록체인의 도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을 갖고 있는데 산업적인 기술적인 요소들을 이 원칙에 다 담아내기 위해서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국가는 당연히 이 블록체인 사업 기술이 활성화되도록 여러 가지 지원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국가는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 촉진,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 블록체인 서비스 활성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시책에는 주요 시책이 있고 시행 시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 시책은 제6조 기본 계획에서 수립되도록 하고 있고요. 일단 이와 같은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논란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블록체인을 법률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블록체인이 이제 그 여러 법률과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법률안은 안 들어갔지만 예컨대 2020년 2월 4일 개정된 데이터 산부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예컨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 개인정보 파기라든가 삭제 같은 경우는 아주 바로 이 블록체인과 충돌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법률과의 그 적용이 논란이 됐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이러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컨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라든가 또는 예컨 전자서명법 또는 뭐 예컨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도 기존에 우리가 오프라인 기준으로 또는 최소한 자기 영역에 있어서의 규율 대상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 블록체인은 여러 가지 그 기술로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법률과 그 저촉 또는 충돌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일단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저로서는 이와 같이 우선적인 그 지위를 갖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왜 블록체인이 특별히 어떤 그 개인정보 같은 데서 우월해야 되는가라는 그 반론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 정책에도 굉장히 어려운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블록체인의 그 발전의 조성을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기본 계획 누가 수립하냐? 국가가 수립해서 이제 국민들이 또는 그 사업자들이 이를 갖다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에 들어가야 될 여러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수립하는 것을 이제 그 정부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위해서 관계 그 중앙기관 장 또는 과 협의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과도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대외적 환경이나 내부적 필요에 의하여 수립 주기를 탄력적으로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그 지금 과기정통부 안에서는 요 기본 계획을 3년으로 정해서 3년마다 매번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공포하고 그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표준화 추진입니다. 앞에서 잠깐 제가 언급했을 때 블록체인 1.0, 2.0, 3.0 그리고 모든 발제자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게 그 고유한 기술만 갖고 있다면 활성화가 되기 어렵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술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한데 이 표준화는 누구든지 기술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기술의 우위를 갖다가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업자들 사이에 그 자유 그 영역을 놔둔다면은 활용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중복 투자 방지, 응용 기술 발전, 그리고 세계적인 블록체인 그 표준 선도 등을 위해서 표준화 기구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표준화 방식 이것들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두어서 표준화를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블록체인 표준화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추진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이 되거든요. 이 법률에는 그 내용 없지만 예컨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또 세제 지원, 또는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있고 국가가 이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경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이제 그 기관들이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그에 대해서 뭐 지정 취소 등의 어떤 행정적인 명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같이 규정해 놨다는 것이죠. 뭐 이어서 바로 전문 인력 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블록체인 산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인력이 없다면은 말에 그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에서는 정책적으로 이러한 전문 인력 양성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양성 기관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은 준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인데요. 이거는 조금 약간 외진 부분입니다만 모든 산업이나 모든 서비스에 다 지식재산권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법률에서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 지식재산권의 보호인데요.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연구 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규정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기술 또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 부분인데요. 창업의 활성화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을 가진 그 사람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때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창업을 해서 그걸 활성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 비용적 이런 측면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법률에서도 이 창업 활성화를 좀 규정해서 블록체인 자체가 좀 더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산업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규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연구개발 특구의 지정 조성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잠깐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술이지 꼭 기술 지정 특구를 만들어야 되나? 연구개발 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냐? 물론 이제 그런 반론이 있습니다만 사실 블록체인이 말씀드렸던 것이 현재의 법률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유의해서 그 부분에서만 활성화해서 어느 정도 그 기술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터전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사업자에 대한 특별 지원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소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나 중소기업 범위가 이제 어떤 범위까지 늘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겠죠. 이런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이제 중소기업 그 내용들이 이제 산업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돼서 산업 체계 이런 부분과의 그 조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세제 지원인데요. 정부는 이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서 그 소득
조세 통계 제한법 등에서 조세 감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블록체인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이러한 그 규정들을 담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제 국제 협력과 그 해외 진출의 그 지원입니다. 사실 블록체인은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자체가 우리가 고유하게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을 우리가 이를 받아들여서 우리 나름대로 지금 산업에 정착화 또는 이를 또 다시 더 그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 및 인력의 국제적 교류 지원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기업의 해외 홍보 및 해외 마케팅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국제적 공동 연구 개발 지원하며 해외 진출에 대한 정보 수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과 관련된 국제 협력 또는 국내 그 블록체인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등을 위해서 국가가 좀 국제 협력과 해외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쪽으로 그 노력해 달라라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이제 조항을 함께 넣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보고 감독 같은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제 지원도 받고 양성기관으로 지정되면 경비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 특세도 받게 되고요. 또 예컨대 정책 협의를 만들어서 서로 정책도 협의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제 몇 가지 조문을 두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그 보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자는 만약에 그 블록체인에 관련돼서 그 정보통신부 장관이 요구하는 어떤 그 보고 또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라, 제출 요구 청구를 할 수 있겠고, 그 제출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그 제출할 의무를 부과해서 상호 지원하고 이에 따라서 그 결과도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그 뭐 전문 인력 그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청문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청문은 두 가지인데요.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컨대 이제 지정기관을 갖다가 취소당하는 경우에 그 지정기관 취소에 관해서는 사업자한테는 중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컨 지정 취소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이루어지는데, 통상 이제 예컨대 양성인력기관 지정했다가 취소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뭐 그 지원기관으로 이제 그 선정됐다가 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취소되는 이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업자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국가는 청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행정관청이 그 지정 취소가 옳은지 그른지를 갖다가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현재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현행 법률에서 논란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담겨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더 필요한 부분이 이제 그 몇 가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과기정통부 안과 정의원 의원실에서 제출한 지금 준비하던 발의안인데요. 이 내용에 이제 좀 들어있기도 하고, 또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5가지 정도를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블록체인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시행에 필요한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산업 현황과 통계를 확보하기 위한 사실 시범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그 의견이 있고, 이것이 법률에 담겨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이 산업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통계, 실태 조사, 그리고 그 산업 현황, 이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지, 기술 자체만 덜렁 존재했을 때 함께 경제 국민 경제 발전이라든가 국민 편익 도움을 위한 그런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로서는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그 산업 현황 통계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 및 그 블록체인 산업 관련 정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정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블록체인 정보 체계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자기의 그 네트워크도 있지만 다른 네트워크가 연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정보가 서로 어떤 그
툴을 써야 될 것이며 거기 어떤 암호화가 들어야 될 것이며 거기에 어떤 인증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서로 통해야 되는데요. 그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소위 상호 운용성과도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블록체인에 있어서 그 상호 간의 어떤 그 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이들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을 위해서 시범 사업 추진을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의 수요 확대하여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공 부문의 블록체인의 기술적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번정하고 추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블록체인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예컨대 그것이 국가가 그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한 사업체가 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컨대 우리가 이제 그 전자문서법에 사용하는 전자서명법에서는 전자서명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그 기술을 채용해서 법률화되고 그 사용을 어느 정도 강제하자마자 전국적으로 가장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이러한 기술이 된 바와 마찬가지로 만약 검증된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면은 국가가 이를 갖다가 장려하고 또 이를 갖다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의무를 국가한테 부과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블록체인 기술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인데요. 소위 우리 정책 협의라는 것입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를 갖다가 그 바라보는 정부는 아무래도 약간의 시각차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산업 기술 정부가 정책 협의를 통해서 즉각 이 정책을 수정하고 또한 필요한 거 있으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그 생태계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언이 이제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서 블록체인 정책 그 추진 체계에 관련된 그 세 가지 그 부분인데요. 실제 앞에 보면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블록체인 정책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기술과의 그 관련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앞에서 말씀드렸던 관계 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원활한 어떤 정책 협조를 통해서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 법에서 가장 문제됐던 부분이 이제 사실 그 분산 신원 증명 서비스입니다. 현재 블록체인이 많이 논의되지만 국내에서 사업화 또 정책 추진이 되는 부분이 사실 많은 부분 그 분산 신원 증명 서비스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뭐 영지식 증명이라고부터 시작해서 오늘 앞에서 발표됐던 이런 그 부분과 같이 기술이 어떤 신분이 그 신원 증명 서비스로 가게 되는데 법률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과기정통부 안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분산 신원 증명 서비스 등을 통해서 그 기술이 법률에 좀 더 담겨서 널리 공포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인데 개인정보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개인정보는 그 폐기 또는 삭제해야 되는데 블록체인 자체는 불변성 불가역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폐기 삭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그 감염정보의 특례를 통해서 또 민감정보의 특례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경우 기술적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블록체인 이 산업발전법에서도 개인정보 특례 조항을 넣어서 좀 이를 법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블록체인은 여러분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 블록체인 자체는 그 산업이고 기술입니다. 먼저 갑니다. 법은 뒤따라갑니다. 그 중간에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관련 그 법 정책에서의 핵심은 먼저 기술과 산업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적절한 진흥책 그리고 촉진책 이거를 갖다가 먼저 제기한 다음 산업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규제와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 조항이 더 들어가는 쪽으로 입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이 블록체인을 규율하는 법 정책의 핵심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쉽게 알 수 없는 이 블록체인 지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좀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제안들처럼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정진명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